여러분, 소설의 주인공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게 과연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박태원 작가의 천변 풍경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멋진 대답이 되어줄 겁니다. 1936년 소설의 모든 규칙을 뒤집고 당시 서울의 모습을 생생하게 포착해낸 작품인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설하면 딱 떠오르는 공식이 있잖아요. 멋진 주인공이 등장해서 막 흥미진진한 사건을 겪는 거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걸 싹 빼버린다면? 글쎄요, 과연 이걸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박태원의 천변풍경은 바로 그 고정관념에 아주 대담하게 도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주인공이 아닐 뿐이죠.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1930년대 경성,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을 가로지르던 청계천이라는 공간 그 자체입니다. 네, 맞아요.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힘은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바로 공간에서 나옵니다. 작가는 청계천이라는 커다란 무대를 먼저 설정해두고 그 위를 바쁘게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조각들을 꼼꼼하게 엮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사진이 딱 1930년대 청계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면 아낙네들이 냇가에 모여서 빨래를 하는 아주 전통적인 풍경이 보이죠. 그런데 바로 옆, 오른쪽을 보세요. 전차가 쌩쌩 달리고 번쩍이는 백화점이랑 카페가 들어서 있어요. 완전 다른 세상 같죠? 천변 풍경은 바로 이렇게 전통과 근대, 또 식민지 자본주의가 정신없이 뒤섞여 있던 그 시절 서울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뭐랄까 하나의 타임캡슐 같은 작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계천이라는 멋진 무대에는 어떤 배우들이 등장할까요?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던 평범한 우리 이웃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무려 70명이 넘는 인물들이 이 소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작가는 어떤 특별한 영웅 한 명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대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1930년대라는 시대의 초상화 자치를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등장인물들의 면면도 아주 다양해요. 가난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서민들, 세속적인 행복을 좇는 중산층, 또 억압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이어가는 여성들, 그리고 도시의 현실 속에서 커가는 아이들까지. 말 그대로 당시 사회를 그대로 옮겨놓은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당시 도시의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시골에서 막 서울로 올라온 소년, 창수인데요. 이 창수의 순수한 눈을 통해서 우리도 1930년대 경성의 낯선 풍경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볼까요? 창수는 처음엔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한 순박한 시골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복잡한 도시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점차 세상 물정에 눈을 뜨게 되죠. 결국엔 시골의 순수함을 잃고 돈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세속적인 도시아이로 변해갑니다. 바로 이 창수의 변화 과정이 당시 사람들이 도시화와 근대화를 겪으면서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인공도 없고 무슨 큰 사건이 터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생생하게 느껴질까요? 여기에는 박태원 작가만의 아주 특별한 문학적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일종의 촬영 기법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일반적인 소설은 보통 하나의 정점을 향해 쭉 달려가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천변풍경은 각각 독립된 짧은 이야기, 그러니까 에피소드들을 쭉 나열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이걸 옴니버스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청계천이라는 공간의 전체적인 모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 옴니버스 구성을 완성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카메라 아이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작가가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나 해설을 덧붙이지 않고 그냥 렌즈에 비친 풍경과 인물을 객관적으로 묘사만 하는 거죠. 인물의 속마음 대신 행동을, 감정 대신 대화를 보여주면서 모든 판단은 우리 독자들에게 맡기는 아주 세련된 방식입니다. 바로 이 구절처럼요. 작가는 창수가 설레고 기뻤다라고 직접 말하는 대신 그냥 소년의 눈에 모든 것이 신기하고 굉장하게 보였다라고만 서술하죠. 판단은 온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이 기법 덕분에 독자들은 마치 1930년대 청계천 거리를 직접 걷고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이토록 독특한 소설, 천변 풍경은 우리 문학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한 장에 정말 잘 찍은 사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변 풍경은 우리 문학사에 여러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먼저 1930년대 서울의 풍경을 담은 귀중한 역사적 기록이고요. 또 이런 파격적인 형식으로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 시대의 모습을 그려내는 세태소설의 정수를 보여주었고, 마지막으로 카메라 아이 기법을 통해 리얼리즘 문학이 나아갈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이 작품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박태원 작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잘 짜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1930년대라는 한 시대의 풍경, 그 자체를 선물하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길게요. 만약 오늘 여러분이 박태원처럼 카메라의 눈으로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쭉 둘러본다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매일 스쳐 지나가던 익숙한 거리에서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진짜 이야기가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